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지만 거의 20년을 일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인생에서 큰 일을 치른 후에도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주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허할 때가 있는데 요즘엔 이곳에서 사연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이젠 상처도 많이 아물어서 그런지 여기에 저의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동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 집과 회사만 왕복했고 남자 만날 기회도 당연히 없었고요. 아주 예전에 풋사랑 같은 연애 한번 해보고 거의 모태솔로처럼 30대 중반까지 지냈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했기에 외로움도 사실 느끼지도 않았어요. 물론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죠. 제발 부탁이니까 소개팅을 하든지 길 가는 남자한테 번호를 물어보든지 해서 남자 좀 만나.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러다 금방 망한댄다. 매일같이 이런 잔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보여줄 요량으로 한번 만나봤죠. 저도 나이가 꽤 있다지만 너무 아저씨 같은 모습에 사실 전혀 호감이 없었어요. 나이도 40대 초반이라 저랑 7살 차이 났고요. 근데 소개팅 다음날부터 엄청 들이대더군요. 지영씨, 오늘 영화 보러 가실래요? 싫으면 가까운 데 드라이브는 어때요? 전 밖에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죄송해요. 나도 그런데 완전 집돌이에요. 역시 우린 처음 본 순간 잘 맞을 줄 알았어. 결혼해도 집에만 있어서 돈 쓸 일 없겠네. 농담이에요, 농담. 저딴 얘기할 때부터 알아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한 제 탓도 있어요. 워낙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길래 어느덧 저도 동조하게 되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우리 나이도 있는데 슬슬 결혼하면 어때? 자기 부모님도 결혼하시기를 바라신다며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얼른 결혼하고 자리 잡아서 자기 닮은 이쁜 딸도 낳고 오손도손 살아보자. 사귄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난 아직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다 살아가면서 알아가고 살아가면서 데이트하고 그러는 거야. 연애 오래 해봤자 돈만 나가지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 돈 모아서 우리 얼른 집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안 그래? 그래도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망설이는데 부모님도 자꾸 옆에서 결혼하라고 부추겼죠. 그러던 와중에 세상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어리둥절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대로 생각도 못한 채로 양가 부모님들은 아주 잔치 분위기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렇게 임신 쉽게 되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야. 요즘 난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넌 진짜 복 타고난 건 줄 알고 얼른 결혼해. 나 솔직히 우리 자기가 나이 있어서 아기 갖기 힘들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최고의 혼수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고마워.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아기 때문에 상견례도 화기애애하게 끝났고 부모님은 남편의 조건은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셨죠. 사실 시댁은 친정보다 많이 기울었거든요.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빌라도 전세로 살고 두 분 다 일도 안 했고요. 남편 회사도 제 직장에 비해 연봉도 낮고 정규직도 아니었죠. 그에 비해 저는 중견기업의 인사팀 과장이라서 연봉도 세고 정규직이었고요. 신혼집 전세도 친정 부모님이 거의 해주신 거나 다름없었어요. 어쨌든 아기가 생겼으니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고요. 임신 초기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결국 휴직을 했죠.
입덧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밥도 못 먹고 주스만 먹고 사는데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냄새 싫다고 밥도 못하게 했더니 지 혼자 배달음식 시켜서 방에 처박혀서 먹고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임신했을 때 서운하게 하면 평생 서운하대. 내가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어쩜 신경을 안 써?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같이 입덧이라도 해달라고? 너 못 먹는다고 나도 안 먹어? 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다고 너한테 밥을 차려달래 뭐 해달래? 다른 마누라들은 코를 틀어막고서라도 남편 밥 차려준다더라. 말만 하면 아주 천상유수지? 내가 오렌지 주스밖에 못 먹는데 주스 한 병 사온 적이나 있어? 뭐 먹는지 관심도 없잖아. 아 진짜 세상에 너 혼자 애 가졌어? 너무 유세다 진짜.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 됐지? 그러고는 다 늦은 밤에 밖으로 휙 나가버리는 거 있죠? 임신하면 남편이 다 해주고 엄청 위해준다는데 전 진짜 다정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네요. 남편 때문에 이때 혼자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거기다 심호도 거들어서 저를 더 힘들게 했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힘이 없어서 샤워할 때도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든데 주말마다 전화해서 오라고 난리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몇 번 거절했더니 아주 화를 내고요. 너는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 않니? 누군 임신 안 해봤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난이야? 며느리가 돼서 자주 와야 정도 들고 하지. 저 진짜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어요. 어차피 가도 아무것도 못 먹어요. 입덧 좀 가라앉으면 갈게요. 안 온다는 게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오늘은 뭔 일이 있어도 와라. 네 시아버지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줄 아니?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 가자. 우리 부모님 서운하게 맨날 거절만 해. 장모님은 자주 만나잖아. 엄마는 나 힘드니까 집으로 도와주러 오시는 거지. 그럼 어머니도 집으로 오시면 되겠네. 우리 엄마가 자기 밥 못 먹는 거 알고 다른 거 맛있는 거 준비해 주셨을 거야. 그러지 말고 가자. 가족끼리 자주 봐야 정들지. 거의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시댁에 갔어요. 진짜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요. 시댁 집에 딱 들어서니까 청국장 냄새가 확 끼쳤어요. 진짜 먹은 거 있었으면 다 토했어요. 다행히 물도 못 먹어서 헛구역질만 쉴 새 없이 했죠.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인데 뭘 그렇게 유난이니? 네 시아버지가 오늘 죽어도 청국장 드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끓였다. 집에 오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줄 알았더만 진짜 심하긴 심한가 보네. 아유, 그러다 진짜 토하겠네. 예, 안 되겠다. 너 저 작은 방에 좀 들어가 있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방문을 닫고 엎드려서 구역질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 거실에서는 셋이 웃어가며 쩝쩝 밥 먹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상황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남편이 문을 빼꼼 열었죠. 우리 밥 다 먹고 상 치웠어. 이제 나와도 돼. 어머니가 당신 주려고 과일 잘라놨어. 과일이라도 먹어봐. 그냥 집어먹는 척이라도 하고 얼른 집에 갈 생각으로 거실로 나갔죠. 억지로 귤을 까서 먹다가 목이 막혀서 물을 가지러 주방에 갔답니다. 그때 심호도 따라 들어오더니 혼자 궁시렁대면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나를 시키진 않겠지 싶었지만 예의상 말을 해봤죠. 제가 설거지 할까요? 그럴래? 밥 차렸더니 어깨 아프고 힘드네. 그 냄비도 빈 거니까 그것도 해라. 세상에나. 얼른 장갑을 빼고는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는데 뱉은 말이 있으니 일단 장갑을 꼈어요. 근데 그 음식 찌꺼기들이며 그런 걸 보니 또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당장 내팽개치고 싶었지만 일단은 숨을 참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심호가 갑자기 옆에 오더니
제가 따뜻한 물로 틀어놨던 수도꼭지를 찬물로 확 틀어버리고 말없이 휙 가버리는 거 있죠? 아니 지금 며느리가 따뜻한 물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건가 싶어 기가 막혔죠. 저는 다시 더 뜨겁게 물을 틀어서 덜거덕 소리를 크게 내며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다 깨지겠다. 너 집에서도 이렇게 하니? 그리고 뭔 설거지를 뜨거운 물 철철 틀어놓고 하고 있어? 얘가 돈 무서운 줄 모르네? 저 손 시려워요. 설거지할 때도 제 맘대로 물 못 쓰나요? 지금은 무슨 6.25 시절도 아니고. 생긴 거랑 다르게 곱게 자랐니? 나는 사글세 살던 신혼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찬물로 설거지하고 손빨래하고 다 한다. 요즘 애들은 암튼 낭비가 너무 심해. 아 그냥 찬물로 후딱 하고 말아. 그러더니 또 찬물로 확 틀어버리는 거 있죠.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열이 뻗쳐서 남아있던 그릇을 확 던져버리고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 푹 뒤집어 쓰고 바로 누워버렸죠. 30분쯤 지났을까 남편이 발을 쾅쾅대며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랑 싸울 힘도 없어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눈 감고 있었죠.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렇게 휙 나가버릴 수가 있어? 아버지 어머니 다 충격받으셨어. 어디 며느리가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당장 전화해서 사과드려. 어머니가 나한테 한 행동은 사과 안 한대? 못 간다는 사람 기어코 오게 하더니 해준 게 뭔데? 거기다 설거지까지 시키고 찬물로 하라고 눈치나 주고. 먼저 며느리 대접을 해줘야 나도 시부모님 대접을 하지. 난 사과할 때까진 시댁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나 너무 힘드니까 제발 건드리지 마. 순하고 참은 모습 보고 결혼했더니만 결혼하면 여자는 다 이렇게 사납게 바뀌냐? 어떻게 이렇게 확 달라져? 정 떨어진다 진짜.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거 있죠? 저도 남편한테 정이 떨어지고 있었고 뭐 먹고 싶어도 남편한텐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진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그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흘렀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안정기가 되니 몸도 좀 편해지고 식욕도 왕성해졌죠. 남편 눈 대신 제가 먹고 싶다는 건 친정엄마께서 갖다 주셨답니다. 어느 날은 친구한테 받았다면서 비싼 한우 세트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거 아주 최상급 한우랜다. 저녁에 최서방이랑 구워서 실컷 먹어. 둘이 먹으면 아마 많이 남을 거니까 냉동실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먹어. 고마워요 엄마. 맨날 엄마한테 받기만 하네. 결혼하고 난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속상해. 네가 이렇게 결혼해서 복덩이를 품고 있는데 이거로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넌 우울한 생각 그만하고 아기 무럭무럭 자라는 것만 신경 쓰고 열심히 잘 챙겨 먹어. 그동안 남편하고도 너무 소원해져서 말도 잘 안 했거든요. 이번에 한번 풀어볼 요량으로 남편을 기다렸죠. 한우 세트를 본 남편 눈이 아주 주먹만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웬 거야? 이거 진짜 비쌀 텐데. 장모님 사랑은 역시 사위네.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 그렇게 감사하면 전화 한번 드려서 직접 말해. 나한텐 시댁에 전화 안 한다고 난리면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는 한 번도 전화를 안 해? 사위랑 며느리가 같아. 사위는 백년 손님인 거 몰라? 근데 이거 둘이 먹긴 너무 양이 많겠다. 그치? 괜찮아. 먹을 만큼만 먹고 나중에 덧다 먹으면 되지. 심심할 때 먹어야 맛있지. 냉장고 들어가면 못 써. 그러지 말고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서 같이 구워 먹자. 너 그동안 우리 집 가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이번 기회에 가서 풀자. 가족끼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래? 먹을 거만 생기면 지네 집 가져가려는 게 너무 괘씸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댁으로 가져갔죠. 평생 못 보던 한우 세트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해지더군요. 아이고, 너희 엄마는 이런 거 자주 드시니? 진짜 신선해 보이네. 어제 뭔 꿈도 안 꿨는데 웬 행제야?
그렇게 넷이 식탁에 앉아 먹기 시작했는데요. 시모가 밥상을 차리는데 제 앞에는 나물 반찬이랑 김치만 주르륵 놓는 거 있죠? 또 시작이구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시부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새 밥을 갖다 주더라고요. 새 밥이 이거밖에 없어서 너랑 나는 어제 해놓은 밥 먹자. 괜찮지? 저 찬밥 싫어해요. 저도 새 밥 좋아해요. 임신한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건 손주 입에 들어가는 건데 아들이 아니라 저한테 새 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오자마자 또 시작이네.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새 밥 줘야지. 바깥 일하기 얼마나 힘든데 든든한 밥 먹어야지. 임신한 며느리한테도 이러는데 나중엔 먹고 남은 밥 줄까 무섭네요. 제 말을 들은 시모의 눈이 앙칼지게 변하더라고요. 그걸 눈치챈 남편이 얼른 자기 밥이랑 내 밥을 바꿨죠. 저저 이거 먹어. 됐지? 뭐 이런 걸로 또 분위기 험악해지게 그래. 엄마, 내가 이 밥 먹을게. 난 찬밥이 더 좋아. 저도 더는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입 닫고 밥을 먹었어요. 다들 걸신이 들렸는지 핏물 가시기 무섭게 갖다 먹더라고요. 저도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갖다 먹었죠. 근데 시모가 익은 고기를 다 남편 밥그릇에 놓는 거예요. 참나, 그 많은 고기가 다 어디 갔는지 먹으려면 불판에 고기가 없어서 밥만 먹은 것 같네요. 우리 엄마가 놔주려고 가져온 건데 진짜 열이 확 뻗쳤고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고기 한 점 안 주는 시모도 너무 싫었죠. 더 웃긴 건 시모가 남은 고기를 주섬주섬 정리하는 거 있죠. 저 아직 더 먹을 거예요. 제가 구울 테니까 주세요. 얘는 무슨 걸신이 들렸나? 이걸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배가 고파? 전 몇 점 먹지도 못했어요. 그거 주세요. 다 구워 먹게요. 전엔 못 먹는다고 난리더니 이젠 또 정반대로 나를 괴롭히네 진짜. 아 주워. 그만 먹고 이제 냉동실에 넣게. 제가 가져온 걸 왜 냉동실에 넣어요? 주세요. 지금 안 먹을 거면 가져갈 테니까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치사해서 말 안 했는데 은근히 밥으로 사람 차별하면 살림이 좀 나아져요. 나한테만 찬밥 주고 국도 건더기 없이 주는 거 모르는 줄 알아요? 다른 데선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욕 바가지로 먹어요. 이게 진짜 시모한테 막말을 해?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사람을 무슨 이상하게 몰아가네. 기가 막혀. 저도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시모 손에서 포장된 소고기를 확 뺏어서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잘 지내보려던 건 그냥 저의 희망사항일 뿐인 걸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먹는 걸로 차별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었고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임신했다고 뭐 하나 챙겨주는 게 있나? 맨날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시댁의 태도에도 진절머리가 났고요. 아기 때문이라도 이혼은 힘들지만 시댁엔 절대 왕래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태교라고 남편님이 애한테 동화책을 한번 읽어준 적이 있나? 아기한테 말을 한번 걸어준 적이 있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혼자 태교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내 인생의 등불 같은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었네요. 출산하고 입원실에 누워있는데 남편 연락을 받고 온 시모가 문을 빼꼼히 열고 서 있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오랜만이네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아기는 아주 건강해요. 떡두꺼비 같은 손주 얻으신 거 축하해요. 아 예,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네가 그동안 한 게 있어서 너무 서운하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내 며느리고 내 손주니까 내가 품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 나도 너한테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하고 우리 손주도 태어났으니까 다 풀고 잘 지내보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죄송했어요. 그래, 몸조리 푹 잘하고. 근데 제왕절개를 했다면서? 그냥 나는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시원한데 생배를 갈랐으니 그렇게 아픈 거 아니니? 그리고 아기도 자연분만을 해야 건강하다던데.
애가 여가라 어쩔 수 없이 수술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면 애가 뭐 더 아프고 자연분만 하면 더 건강하다. 그런 얘기 다 잘못된 거라네요. 10달 동안 힘들게 품고 있다가 순산했으면 그저 잘했다고 해주면 되지. 왜 서운한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친구가 그렇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다 뭐 근거가 있겠지. 산모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애처럼 순풍순풍 낳지는 못하겠죠 뭐. 제철아, 아기나 보여다오. 몸조리 잘하고. 시모는 친정엄마 앞이라 무안했던지 남편을 앞세워서 아기를 보러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시모 말에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멍하더니 저한테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네 시어머니 여지껏 이런 식으로 너한테 행동했어? 내 앞인데도 이 정도인데 심하면 더 심했지? 아니 뭐 말을 좀 서운하게 하시더라고. 괜찮아. 나도 안 치고 말 듣고 잘해. 저는 혹시나 엄마가 속상하실까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진 못했어요. 조리원에서 아기와 편하게 있던 2주가 지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답니다. 혼자 아기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남편은 아기가 울던 말던 나 몰라라 잠만 자고 저 혼자 밤새우는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눈물 흘리는 밤들이 이어졌답니다. 내가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서 애 좀 봐달라고 부탁했잖아. 지금 일주일째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근데 또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 이것도 다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야. 내가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술 먹고 그러는 줄 알아? 넌 집에서 일 안 하고 편하게 있잖아. 누군 일 안 해봤어? 내가 당신보다 직장 더 오래 다녔고 경력 더 많아. 당신이 영업직도 아닌데 뭔 술을 맨날 먹어? 다 당신이 좋아서 먹고 다니는 거잖아. 나도 일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것 좀 푼다고 친구랑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냐? 하지만 아무리 말해봤자 그때뿐이었어요. 제가 아기 안고 허둥대고 있어도 남편은 항상 소파에 누워서 낄낄대면서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제가 잔소리하면 얼른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죠. 완전히 저 혼자 독방 육아를 했고 전혀 협조 없는 남편의 태도에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헤어질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네요. 어느 날 남편이 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전화가 오니까 다급하게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누군데 베란다에 나가서 전화를 받아? 그냥 여기서 받으면 되지. 아, 애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랬지. 중요한 거래처 직원이라서 그래. 아, 별거 가지고 다 투집이네. 괜히 심술을 내면서 그거 핑계로 또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하루 종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샤워도 못하고 지내느라 날로 초췌해지는 모습에 너무 서러운데 남편은 아주 광나게 꾸미고 다니더군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 샤워하러 간 남편 폰으로 메시지 알람이 확 뜨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 짧은 찰나에 오빠도 힘들지? 란 문장이 눈에 확 박히더라고요. 뭔가 있다는 촉이 확 왔고 그때부터 남편 핸드폰을 확인할 기회만 엿보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핸드폰이랑 한 몸인지 좀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7일을 매일 남편과 싸워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오늘은 저녁에 와서 아기 봐준다며 맨날 똑같은 말하고 싸우는 거 지겹지도 않니? 그러니까 당신이 좀 나를 이해해주면 어때? 아니,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징징대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나도 좀 집에서만 있고 싶다. 그래? 그러면 한번 집에서 아기랑 있어봐. 얼마나 편한지.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북받쳐 올라서 아기를 남편한테 줘버리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머릿속에선 온통 아기 걱정이라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야말로
버릇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그냥 숙박업소 들어가서 잤어요. 거의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 푹 자는 거여서 진짜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져 버렸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아기 걱정이 덜컥 나서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 세상에 남편이 전화 한 통도 안 했더라고요. 남편 골탕 먹이려고 나왔는데 오히려 아기 생각에 제가 좌불안석이었죠.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걸 보니 그나마 아기는 무사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시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아기를 저한테 확 넘겨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애엄마가 애를 두고 집을 나가니? 난 진짜 너 같은 모진 애는 처음 본다. 그동안 애를 한 번도 안 봐줘서 저 혼자 갓난아기 키우느라 하루도 잠 한 번 제대로 잔 적이 없네요. 그래서 애 좀 보라고 그런 건데 그것마저도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했나 보네요. 애는 엄마가 보는 거지 왜 밖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잡아? 옛날에는 엄마 혼자 대여섯 명도 다 키우고 그랬다. 요즘은 얼마나 애 키우기 좋아졌어? 네가 천기저귀를 빨기를 해 내과에서 빨래를 해? 난 요즘만 같으면 10명도 혼자 키우겠다. 요즘이 어떤 땐데 그런 말을 하세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 키워야지 왜 엄마만 고생을 해요? 너는 그 생각머리가 틀려먹었어. 네 새끼 키우는 걸 왜 고생이라고 생각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하는 거지. 아니 처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네? 처대가 아니라뇨? 저 이거 처대인데 어머님은 손주가 또 있나 봐요. 응?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네가 애가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랬지. 아무튼 나 간다. 오랜만에 애를 봤더니 삭신이 다 쑤시네. 아이고. 시모가 제 눈을 피하면서 얼른 내빼버린 것 같은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닐까요? 그날 밤 남편이 웬일로 저녁 일찍 들어왔더군요. 여보, 그렇게 나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 줄 알아? 출근은 해야지 애는 봐야지. 나 어제 밤새 애 보느라 잠도 못 잤잖아.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 오늘 저녁에 내가 아기 볼 테니까 당신 좀 쉬어.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애 한번 보더니 철들었나 봐. 알았어. 그럼 나 밥 먹을 동안 아기랑 좀 놀아줘. 남편은 아기를 보면서도 은근슬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남편이 계속 아기를 보도록 놔뒀죠. 아기가 잠들었는데 남편도 피곤한지 옆에서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남편이 깊이 잠든 덕분에 지문으로 쉽게 열 수 있었죠.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어떤 여자랑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저는 캡처해서 얼른 제 핸드폰으로 다 전송하고 여자의 전화번호도 알아놨어요. 다음날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죠. 어떤 젊은 여자가 봤는데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이 쿵쾅대고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최재철 씨 알죠? 나 그 사람 와이프예요. 내가 왜 전화한지는 충분히 알겠죠? 여자가 한동안 답이 없더군요. 여자의 한숨 소리가 푹 들리고 개미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혹시 시간 괜찮으면 오늘 만날까요? 저도 드릴 얘기가 있어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좋은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혼이 간절했고 그 이유를 찾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있으니 그걸로도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이유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여자의 등장이 오히려 반가웠어요. 그 다음날 그 여자의 집 근처 커피숍으로 갔죠. 둘러보니 어떤 여자가 3살 정도 된 여자아이와 함께 앉아있더라고요. 딱 저 여자란 생각이 들더군요. 한눈에 봐도 아이는 남편놈 얼굴과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시모가 한 말이랑 여태까지의 정황들이 하나의 퍼즐로 맞춰진 거죠. 그 인간이랑은 5년 전에 만나서 2년 전까지 같이 살았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나 다름없이 살았죠 뭐.
요즘은 무슨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뤄야 된다나? 그딴 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친정도 없고 조건이 별로라서 결혼하기 싫어했구나 싶어요. 작년 초면 내가 그 인간이랑 만나기 시작했을 텐데? 그럼 그때까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이 낳고부터는 짜증내고 화내는 날이 늘더니 어느 순간부터 안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그 인간이 집을 나가니까 얼마나 평화로워지던지 찾을 생각도 안 났어요. 엄청 폭력적이거든요. 맨날 물건 때려 부수고 나중엔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저도 이사해버리고 혼자 아기 키우면서 살았네요. 근데 어떻게 지금 다시 연락하고 사는 건데요? 그렇게 학을 띄웠다면서요. 말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쪽은 친정도 있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혼자 일하면서 애를 키웠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애가 3살 정도 되니까 말도 잘하고 아빠는 어딨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6개월 전부터 그 인간이 제 전화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우리 둘 다 아는 친구한테 알아냈는지 만났는데 애랑도 잘 놀아주고 마음을 잡은 것처럼 보이길래 전 나름대로 다시 받아줄까 그랬었네요. 바보같이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거 완전 사기꾼의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네. 나 속은 것도 열불나서 미치겠는데 그쪽 보니까 더 화가 나네요. 그 인간한테 찾아가서 죽도록 패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이러니까 또 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에 홀려서 이딴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했는지 밀려오는 자괴감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인사팀에서 오래 일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제대로라고 자만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던져. 이 열불나는 상황을 털어놓을 친구도 없고 부모님한테도 못하겠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골머리를 앓았죠. 마음을 다잡고 드디어 남편한테 입을 열었어요. 최선미라는 여자 알아? 누구? 몰라. 그게 누군데? 진짜 몰라?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 아이씨, 다 알면서 그럼 뭘 물어. 그래서 어쩌라고? 걔는 예전에 이미 헤어진 애야. 내가 걔랑 뭘 했다고? 난 결백해.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만나고 연락한 걸 지금 따지는 것 같아? 사실혼도 결혼이나 마찬가지야. 애까지 있으면서 총각 행세하면서 나랑 결혼한 건 사기 결혼이야. 알아? 순간 남편의 눈빛이 섬찟하게 번뜩이더니 저를 무섭게 쏘아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소리를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아기 쪽으로 리모컨을 던져서 아기 발에 맞았죠. 저는 얼른 아기에게 달려가서 아기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 당신이 누워있는 거 안 보여? 내가 열받았는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오냐? 보니까 왜 열받게 하냐고. 사기 결혼 좋아하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늙어서 결혼 못하는 거 구제해주니까 좋다고 결혼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사기 결혼이래?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다야? 넌 진짜 구제불능 쓰레기구나. 나 속인 거, 그 여자 속인 거 서두르게 벌받게 해줄 거야. 저는 이미 남편놈한테 말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철저하게 변호사의 조언대로 움직인 거고요. 저는 다음날로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저는 남편 직장하고 시댁에도 이혼 소장을 다 보내놨어요. 혹시나 못 받았다고 또 질질 끌까 봐요. 소장을 받은 시모가 불이 나게 전화가 왔더군요. 너 뭘 보낸 거니? 이혼? 아니 갓난아기가 있는데 무슨 이혼이야? 부부간에 싸웠으면 잘 풀어볼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뭔 짓이니? 네가 집안에 들어온 뒤로 도대체 조용한 날이 없어.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 어머니 손녀 있죠? 그쵸? 어머니도 다 알고 있죠? 뭐? 그게 뭔 말이야? 난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쪽 아들이 딱 잡았대라고 했나 보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애까지 있는 인간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동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그쪽도 사기 동조죄로 같이 잡혀 들어가봐야 정신 차릴 것 같은데. 뭐? 사기죄? 아유, 난 몰라. 난 절대 모르는 일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끊어라. 시몬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다가 고소한다니까 바로 꼬리 내리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요. 저딴 여자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울던 날을 생각하니 진짜 제 등짝을 마구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들어갔고 승소는 당연한 거고 저는 어떻게든 이 인간 감옥에 넣고 싶더라고요. 근데 혼인 무효도 안 되고 감옥 쳐넣는 것도 좀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위자료를 많이 받는 걸 목표로 했죠. 전 그 여자한테 연락했어요. 나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그쪽도 변호사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요? 이대로 다 넘어갈 거예요? 전 지금 당장 월세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변호사를 쓰겠어요. 그 인간한테 당한 건 멍청한 제 잘못도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쪽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 인간이 툭하면 찾아가서 찝적대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은 걱정 말고 일단 만나보긴 해요. 그리고 그 인간에 관한 거 뭐라도 있으면 다 챙겨오고요. 제가 결혼생활 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저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쪽이 아니어도 뒤집어 엎을 판이었는데. 오히려 진실을 알게 돼서 나한테 오히려 도움됐어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한번 찾아가 봐요. 여자는 그 인간에 관한 사소한 것까지 다 증거 자료를 챙겨왔더라고요. 그래서 무리 없이 혼인빙자 간음죄로 소송을 걸고 그 인간을 심판까지 할 수 있겠더군요. 얼마 후 저뿐만 아니고 그 여자한테도 소장을 받은 남편놈이 심각성을 느꼈는지 애타게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오늘 수십 통을 걸었어. 여보, 제발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해. 우리 아들도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맨날 눈물이 나. 난 이렇게 당신이랑 못 헤어져.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그래, 알았어. 나도 일단 할 얘기는 있으니 집 앞에 공원 있지? 거기 사람도 없고 조용하니 거기서 만나. 뭐 좋은 사이라고 커피 마시며 호호하하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응, 알았어 여보. 꼭 나와줘야 돼. 내가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공원 가보니 덥수룩한 수염에 초췌한 얼굴의 남편이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지 나름대로는 힘들다는 걸 어필하려고 그런 차림으로 온 것 같은데 그 꼴을 보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무슨 늙은 할아버지 같고 내가 저런 못난 인간이랑 이불을 덮고 살았구나 싶어 현타가 오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어. 그 여자 일은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전 회사 다닐 때 잠깐 만난 경례인데 나를 얼마나 귀찮게 따라다녔는지 몰라. 하도 따라다녀서 어쩔 수 없이 좀 만났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야. 난 진짜 발 뒤꿈치에 때만큼도 걔 사랑하지 않아. 내가 진짜 사랑을 느낀 건 오직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오 그랬구나 그러고 감동할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그 어린애한텐 오죽했겠니. 안 봐도 비디오다. 당신은 걔 안 만나봐서 몰라. 걔 완전 발랑까진 날라리라고. 내가 당한 거라니까. 임신했다고 결혼하자는데 난 그렇게 어리고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애랑 결혼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어. 난 당신처럼 성숙하고 멋진 여자를 원했다고. 그게 진짜야? 그 여자가 정말 그렇다고? 그렇다니까. 애가 얼마나 야갔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걔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결혼해서도 내 과거 당신한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자꾸 만나자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여보. 난 진짜 결백해. 내 말을 믿어야 돼. 우리 아기도 있는데 이렇게 헤어질 순 없잖아. 앞으로 아빠 없이 자라게 할 거야? 이미 아빠 없이 자라는 다른 불쌍한 애는 어쩔 건데? 걘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낳는 걸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운 적도 없어. 내 자식은 오로지 우리 민우뿐이라고.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나무 뒤에서 듣고 있던 여자가 참다 못해 뛰어나왔죠. 남편님을 마구 때리고 발로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남편이 얼이 빠진 얼굴로 가만히 맞고 있었어요. 네가 아무리 인간 쓰레기의 사기꾼이어도 그래도 우리 딸한테는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어. 나한텐 진짜 치 떨리기 싫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내 딸한텐 아빠니까, 핏줄이니까. 근데 뭐? 네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길 둘이 이미 만났던 거야?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너한테 이혼 소송 걸었겠니? 내가 너랑 결혼한 건 진짜 인생 최대로 멍청한 짓이었지만 내가 너보다 학벌도 좋고 대기업 다니는데 너보다 바보일까?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너한테 실마리 같은 기대를 가졌던 내가 등신이다. 어떻게든 너 벌받게 할 거야. 지금까지 동영상으로 잘 찍어놨죠? 고마워. 이 동영상 덕분에 혼인빙자죄는 확실해졌네. 이제 네 인생 나락갈 준비하고 있어. 저는 남편놈을 비웃어주고는 여자와 함께 공원에 빠져나왔어요. 남편이 뒤에서 악을 쓰며 별의별 욕을 다 쏟아내더군요. 여자가 흠칫 놀라며 무서워하길래 등을 다독여주며 얼른 나와 제 차를 몰고 지긋지긋한 그놈과 멀어졌죠. 거의 5개월 동안 지긋지긋한 소송이 이어졌어요. 소송에서 질 것은 확실해서 그런지 남편놈은 저한테 전화하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전화하면서 온갖 회유에 협박까지 늘어놓았죠.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고 따끔하게 말을 전했더니 그제야 조용해지더라고요. 신혼집도 어차피 제 돈과 친정 부모님 돈으로 마련했고 명의도 제 거라서 그 인간과 해결 볼 것도 없었죠. 집 마련할 땐 내가 집도 해가는구나 싶어 처량하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는데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고 오히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죠. 그 인간 짐 다 빼서 쓰레기장에 다 버렸고요. 그 집에 한시도 있기 싫어서 전세 빼버리고 아기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답니다. 얼마 후 이혼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받았죠. 친권과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요. 위자료도 3천만 원 판결 받았네요. 마음 같았어서는 5천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은 그 정도면 판결이 잘 나온 거라고 위로를 해주셨죠. 여자도 혼인빙자죄로 위자료 1,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판결 나자마자 남편이 친정집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더군요. 친정아버지가 소금을 갖고 나가서 마구 뿌리시고 남편놈의 멱살을 잡았죠. 이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 이제 판결 나고 다 끝난 마당에 왜 또 왔어? 아버님, 지영이 좀 불러주십시오. 만나서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전 진짜 억울하게 이혼당한 거라고요. 이놈이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이구만. 네가 우리 딸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그딴 소리를 해? 넌 아직도 내가 만만해? 경찰 불렀으니까 끌려가기 싫으면 당장 꺼져. 앞으로도 여기 찾아오기만 해. 접근금지 명령 당장 신청할 거니까. 여보, 내가 나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혼은 받아들일게. 근데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달라는 건 말도 안 돼. 그것도 일시불로 달라니. 나 땡전 한 푼 없는 거 알잖아. 나이 50 다 돼서 돈 한 푼 없는 게 자랑이다, 자랑. 내가 그쪽 금전적인 사정까지 봐줘야 돼? 나는 너 감옥 쳐넣지를 못한 게 한이야. 그럼 차라리 감옥 갈게. 몸으로 때우면 때웠지 돈은 못 줘. 아, 그러셔?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못 해주지. 위자료 안 주면 월급 차압 들어갈 거니까 변호사랑 상담해. 이번에 이혼 소송하느라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냈는데 또 변호사야. 아, 진짜 한 번만 봐줘. 네 부모 집 있잖아. 그거라도 빼든지 알아서 해. 마침 경찰분들 오셨네. 경찰이 오니 남편이 겁을 잔뜩 집어먹더라고요. 어찌나 순순히 경찰을 따라가던지 여러모로 한숨만 나왔죠. 그 후로 다행히 집에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재촉하자 결국 남편이 위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여자한테도 1,000만 원이 잘 입금된 것을 확인했고요. 저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 인간한테 이렇게 큰 돈을 받아낼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돈 뜯기고 마음 고생한 거에 비하면 그깟 돈이 별건가요? 아무튼 마무리는 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아이랑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네, 언니도 아기랑 행복하세요. 다시 만나진 못하겠지만 언제나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게 그 여자와의 마지막 통화였죠. 그렇게 모든 악연도 마무리되어가나 싶었는데 역시 마지막까지 그는 엄마가 말썽이더군요. 마침 아기랑 산책 가려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전 시모가 서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모질 수가 있니? 전화도 안 되고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어서 내가 간신히 여기 알아내서 찾아왔다. 아이고, 우리 민우, 우리 손주를 드디어 보네. 그 손 치워요. 이제 이혼하고 친권도 내가 다 가져왔는데 뭔 손주 타령이에요. 그렇게 귀한 손주인데 하루도 안 봐줬었어요? 여긴 왜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너 그 잘난 위자료 준다고 우리 집 전세 보증금 다 날라갔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단칸방 사글세 살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니? 왜 그 한풀이를 나한테 와서 해요? 잘난 아들한테 해결하라고 해야지. 뭐 어쩌라고요? 네가 사정 좀 봐줘. 1,000만 원이라도 돌려주면 안 되겠니? 아니면 우리 민호를 생각해서라도 재결합을 해줘. 민호도 아빠 없는 애로 키우는 건 안 된 일이잖아. 내가 너한테 앞으로 정말 잘할게.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을 사기꾼처럼 키운 것도 모자라서 여자들 등쳐먹고 상처 주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시어머니 노릇하고 며느리 잡은 아줌마 책임도 있어요. 내가 이혼한 게 다 그 인간 탓인 줄 알아요? 아줌마 때문인 게 절반이라고요. 나도 너 때문에 힘든 적 많다. 그래도 며느리니까 참고 보듬어 살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 핏줄 내 손주도 못 보고 살라 이 말이니? 아줌마 아들이 애 포기한다는데 아줌마가 왜 그래요? 그럼 아줌마가 양육비 줄 거예요?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말아요. 내가 오늘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다음에 만약 또 오면 경찰서 끌려갈 줄 알라고요. 저는 전 시모를 밀치고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시모가 곡소리를 내며 우는 게 들리더라고요. 저런 인간들이랑 어디까지 엮여야 되는지 정말 결혼 한 번 잘못한 죄로 제 인생이 어디까지 바닥을 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혼자 아기를 키우는 것도 두려웠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아이와 둘이 산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요. 하도 시모가 잊을만 하면 친정집에 찾아와서 저는 아이와 둘이 따로 살게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거의 매일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죠. 저도 직장 다시 복귀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가끔 외롭거나 이런 순간이 벅찰 때도 있지만 그 인간하고 시모와 살면서 말라 죽느니 이렇게 아기랑 둘이 사는 게 더 행복하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 가면 다 지나갈 테니 힘내시란 말씀 전해보면서 저도 이만 저의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